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 보는 눈이 좋고 판단력이 좋고 미래를 보는 눈이 좋고 이걸 알기 때문에 진짜 아무나 리더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의견 내고 아무나 창의적 해결책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사업가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서의 이 마인드가 되려면 이 질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제일 어려운데 이걸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현명한 사람이 돼서 자기 인생 문제, 일단 제가 가장 먼저 머리 부분에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려는 능력이 이 경제적 능력. 경제적 능력. 네 가지 경우를 하고 계실 거예요. 하나는 이제 단순하게는 뭐 집에서 용돈 받거나 아르바이트. 뭐 주부 같은 경우는 이제 생활비에서 어느 정도 쓰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직장 다니면서 월급 받으시는 것들. 그 세 번째가 장사하시는 분들. 그냥 월급 받는, 직장에서 월급 받는 일을 한다는 건 뭐냐면 그 해당 업무에 필요한 어떤 그 기술 또는 어떤 숙련도, 경험, 자격, 요런 중심으로 되게 좁게 굴러갑니다. 근데 어쨌든 이걸 더 높게 가지는 게 월급을 더 받는 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돈을 버는 머리라고 착각될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아예 다른 거예요. 당신이 권투를 좋아해. 그래서 권투 훈련을 해. 체육관 가서 스파링해. 샌드백 때려. 이것과요. 이건 뭐예요? 권투 선수의 인생이잖아. 그렇죠? 그렇지만 똑같이 해도 비슷해 보여도 권투 체육관을 운영하는 건 권투 선수하고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예? 황당하죠. 하는 거 다 하는데 권투를 좋아하고 권투 훈련을 체육관에서 스파링하고 샌드백 떼면서 플러스 뭐만 하는 거야? 권투를 가르치는 것 딱 하나만 추가된 건 그게 권투 체육관 운영인데, 권투 체육관을 운영하는 체육관 관장님의 인생과 권투 선생의 인생은 정말 접점이 거의 없다시피 아예 다른 거예요. 이게 이쪽이 월급쟁이고요. 이쪽이 월급쟁이고 이쪽이 장사 쪽입니다. 근데 이분은 권투 선수처럼 원투를 이쪽으로 때려야 된다, 샌드백을 더 이렇게 훈련해야지 이러면서 권투 훈련을 신경 쓰고 있는 거죠. 권투의 실력을 높이고 권투 훈련을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건 권투 선수의 고민이지, 그거 한다고 관원이 늘지 않아. 체육관 매출이 오르지 않아. 그거 한다고 네가 돈 들어오는 거 아니야. 그건 권투 체육관 운영과 아무 관계가 없어라는 걸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IT 쪽이 나이 먹어서까지 계속 IT에서 직장 생활하기가 좀 빡빡한 분야잖아요. 다른 직장들보다도 IT 쪽이 조금 생명력이 좀 짧잖아요. 응? 그래서 언젠가는 그쪽 일을 때려치고 다른 일을 하거나 아니면 그쪽 일을 연계로 해갖고 자영업을 하셔야 되지. 어떤 스타트업이든 벤처기업이든 어떤 오다를 따서 하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직장 생활 하던 거하고 아예 다른 인생이 펼쳐지는 거지. 내가 아무리 권투를 잘해도 권투 체육관 운영하는 거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내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개발했었어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를 운영하는 건 아예 다른, 이 아예 다른 이거를 베이스로 삼아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모든 업종에
의사와 병원 사업은 다른 거다. 병원을 운영하는 병원장으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병원 업무를 보는 걸 의사적 관점에서 보면 돈을 못 번다. 그럼 의사와 병원장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 제가 이걸 그날 그 살론 수업하면서 질문을 했었죠. 의사와 병원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의사와 병원장의 결정적 차이를 해서 너는 병원장이라면 네가 과연 일반 페이 닥터의 관점이 아니라 병원장, 즉 사업가로서의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에서의 이 마인드가 되려면 이 질문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리적 목적의 다른 병원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의사냐 아니냐가 그냥 단순한 페이 닥터냐 병원장이냐 그냥 의사냐 사업가냐의 구분점이 됩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머리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게 그래서 어렵지 않아. 자기가 젓갈 가게 하는데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다른 젓갈 가게 어디 시장이 유명하고 어느 가게가 유명하다. 이걸 모르면 일단 벌써 첫 번째 질문에서 나가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쭉쭉쭉 만약에 나왔어요. 그래서 5개 젓갈 가게 이름이 나왔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통과했죠. 그래서 만약에 5개 젓갈 가게 이름이 나왔다면 두 번째 그 5개의 젓갈 가게를 통해서 각각 어떤 판매나 유통의 방식 차이가 있는지를 카테고리적으로 구분을 해보라고 시킵니다. 아니 도매소매 이런 간단한 개념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 가게가 운영되는 수익을 판매하고 수익을 올리고 유통하는 과정 자체를 각각 비슷한 그룹으로 모으고 다른 그룹으로 구분을 시켜서 카테고리적으로 구분을 해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왜 그러냐면 그런 구분이 있어야 이 젓갈 시장의 기본적인 판매 시스템, 홍보 시스템, 유통 시스템, 수익 구조의 시스템에 전체적인 모든 카테고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건 막 무조건 발품을 파는 걸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발품도 팔아야 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언제 그걸 다 발품 팔고 앉아 있습니까? 간단하게 찾아볼 건 인터넷에서도 찾아보고 물어볼 건 물어보면서 중요한 건 개념적으로 카테고리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전문 경영인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지는 장사꾼의 마인드와 운영은 옛날 주먹구구 구구식하고는 아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벤치마킹할 롤 모델의 경쟁 회사나 가게를 처음에 최대한 빅데이터 분석해서 찾아내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 그 각각의 롤 모델들이 어떤 판매, 홍보, 판매, 유통, 수익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카테고리적으로 묶거나 분류하는 겁니다. 그게 두 번째. 그리고 그게 단순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각각의 회사들이 비슷하지만 조금씩 다른 거 있거든. 쿠팡과 마켓 컬리도 비슷해 보여도 유통하는 방식이 달라요. 수익 구조도 다르고 투자 출처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비슷하고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를 카테고리적으로 개념화, 체계화 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건 분석력에서 비롯되는 컨설팅적 개념이지
발품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가 더 맛있고 뭐 때깔이 좋고 유명하고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비슷하게 상품적 특성, 장점, 단점 이런 것들도 똑같이 분석해야 됩니다. 아까 홍보, 판매, 유통, 수익 구조 얘기했듯이 이번에는 세 번째 와선, 이번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와서는 상품 자체의 메리트 부분, 어떤 부분에 강점이 있는가, 가격인가, 아니면 어떤 이미지인가, 입소문인가, 어떤 장소적인 측면인가, 가격적인 측면인가, 어떤 끼워 팔기 전략이 있는가 등등의 이 상품 자체의 장점과 단점에 똑같이 카테고리적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작업을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뭐가 생기냐면 어떤 걸 볼 때마다 전부 다 그 카테고리적 시각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분석력을 안 하면 되게 띨빵한 장사꾼이 됩니다. 맛있는데? 되게 싸다. 이거 잘 팔릴 것 같은데? 이딴 생각만 하게 됩니다. 이게 쌍팔년도 장사꾼 머리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건 컨설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뭐 시장 분석, 상품 분석, 소비자 분석을 왜 외부의 어떤 분석해주는 리서치 회사라든가 컨설팅 회사에 비싼 의뢰비를 주면서 맡기느냐, 왜 외부에 이렇게 맡기느냐, 그런 부분에 대한 시야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건 시야. 그래서 이 카테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 어떤 회사, 어떤 상품을 보면 저건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떤 전략으로 했고 소비자 타겟은 어디로 삼았고 무엇을 강점으로 해서 어떤 수익 구조를 내려고 저렇게 했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되면 어떻게 된다? 네 번째부터는 상위 범주로 올라갑니다. 무슨 뜻이냐? 내가 젓갈 장사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게 보이면 다른 비슷한 주변 부목, 과일 가게, 뭐 건어물, 커피 가게 이런 것들도 그게 보입니다. 그렇죠. 그게 보여야 돼요. 그게 안 보인다는 자체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 너는 젓갈 장사니까 젓갈 장사가 특별한 장사 같지만 젓갈 파나 오징어 파나 똑같이 시장에서 파는 거 똑같은 거고 물건 떼하다 네가 젓갈을 일일이 다 네가 배 타고 가갖고 네가 새우 잡고 뭐 멍게 잡고 잡아갖고 네가 젓갈 담근 거 아니잖아. 너도 어차피 어디 가서 물건 떼다 파는 거잖아. 나머지도 똑같아. 다른 물건도 떼다 파는 거야. 떼다 파는 구조는 비슷해. 결국 이치를 알게 되면 전체적인 다른 장사, 내가 파는 게 아닌 다른 장사도 일부는 좀 다를 수 있을지라도 큰 뼈대상에서는 비슷한 어떤 유통의 구조, 판매의 구조, 상품 기획의 구조를 가진다는 게 당연히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어? 조금 옆의 연관된 가게, 상위의 사업에서 우리 젓갈 가게에도 이걸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 라는 블루 오션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요렇게 진행이 되는 게 기본적인 뼈대고요. 요 5번째까지 연관이 자기가 머리가 안 들어가면 사실상 주먹구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주먹구구. 그래서 보면 다섯 번째까지 머리가 굴러간 사람만 뭘 할 수 있어요? 드디어 체인 사업이라든가 어떤 그룹 같은 거. 그래서 보면 어떤 처음에 조소기업 하던 사람이 장사 잘하고 사업 잘 되면 나중에 뭐예요? 처음엔 신발 만들어 팔았는데 갑자기 텐트 만들고, 그렇죠? 아니 이전에 신발만 만들었는데 갑자기 텐트 만들어. 근데 갑자기 제조업하다 갑자기 유통업해. 유통업하다 갑자기 식당 차려. 그래서 이거 다 성공하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그룹이 되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이래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신발 만드는 회사가 텐트 차리고 텐트 만들고 텐트 차리던 회사가 유통업하고 갑자기 식당 차려? 응? 왜? 5개까지 되니까. 이 5번째까지 머리가 되면 이게 되니까. 결국 밑에서 보면 전혀 다른 사업 같지만 위에서 보면 어느 정도의 다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잘 이용하면 다른 텐트 만들 식당에 운영하는 방식을 신발 제조업에도 적용할 수 있고 신발 제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식당 차리는 데도 적용할 수 있다. 이런 호환되는 시각이 가져질 수 있기 때문에 진짜 아무나 리더하는 거 아닙니다. 아무나 의견 내고 아무나 창의적 해결책 내놓는 거 아니에요. 그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총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가는 동안 결국 뒤에 가면 업종, 직종의 구분이 없습니다. 젓갈 가게의 특수성, 커피 가게의 특수성 사라진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도 기다려보세요. 한번 곱씹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 장사하는 것 중에 홍보가 필요 없는 장사 있습니까? 그게 젓갈 가게든 신발 가게든 컵밥 가게든 홍보가 필요 없는 가게 있어요? 응? 판매가 필요 없는 가게 있어요? 장사 있어요? 응? 유통이 필요 없고 응? 수익 구조가 없고 응? 상품 기획이 없고 이게 있냐고요? 없어요. 결국 다 비슷합니다.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 먹어서 뭘 팔고 무슨 사업을 하시든 이거를 건드리는 부분에 대한 경험과 훈련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사업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 그냥 아파트 경비원 하시고 폐지 죽고 공공 근로하고 그런 거 하셔야지 어디 가서 조그맣게라도 장사한다 돈 번다 사업한다 이러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월급쟁이로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부여받은 업무 내에서 이걸 다 하지 못해요. 이 중에 일부만을 여러분들이 하면서 월급을 받는 거예요. 홍보, 판매, 유통, 수익 구조, 상품 계획 이런 모든 것 중에서 일부만을 갖고 일해서 월급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 월급을 잘 받고 있다 보면 내가 뭔가 이렇게 일을 잘하니까 내가 나중에 사업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르다고요. 권투 선수의 생활과 권투 체육관 관장님의 생활이 완전히 다른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 전부를 전체 다 건드려 보고 이거 관련해서 머리가 굴러가는 훈련에 참여 경험이 쌓여야 됩니다. 왜 사업이 진짜 머리가 좋아야 되는 줄 아세요? 네? 간단해요. 다 조사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아이디어도 나왔어요. 그러면 시도해 볼 거 아니에요. 3번째. 시도해 보면 제가 옛날에도 이것도 마피아 경영학 수업 때 제가 설명드린 적 있어요. 네? 사업은 몇 년간 조사하고 준비해서 만들어 놓은 기획이나 또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그 절반이 현장에서 바로 수정되는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업은요. 당신이 생각한 거하고 늘 다르게 돌아갑니다. 진짜예요. 어느 정도냐. 꼼꼼히 준비 다 하고 세팅 다 하고 자금, 가게, 수입처, 거래처, 판매처 다 만들어 놓고 딱 시작을 해도 완벽하게 시작을 해도 준비했던 거의 절반을 일주일이나 보름도 안 돼서 다 수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는 눈이 없는 인간은 사업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우리 배가 어디로 가고 있다. 이거 되는 일이다. 안 되는 일이다. 이게 되는 거다. 저게 되는 거다. 저걸 해야 된다. 이걸 해야 된다. 그 흐름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보고 말이 달리는 걸 보면서 말 위에서 흔들거리는 거지 내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사람 보는 눈이 좋고 판단력이 좋고 미래를 보는 눈이 좋고 그리고 점을 아주 좋아하는 이걸 알기 때문에 야 사는 것 말이야 돈 버는 것 말이야 야 요게 돈이 어떻게 굴러가나 돈이 어떻게 흘러가나 내 사업이 어떻게 움직이나 요걸 판단하는 걸로 보는 거야. 그걸 실수하면 그지 되는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요 시간이 어느 정도라도 좀 주어질 때 젊음이라도 있어서 당장 돈을 안 벌리더라도 나중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이런 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때 집에 계시지 말고 오프라인 나와서 살론 스파링 많이 하시고 좀 창피함도 많이 당하시고 의견도 많이 얘기하시고 동료들 의견에도 응원, 공감, 배려 이런 거 많이 해주시고 그러면 됩니다. 아셨죠? 이 수업 중에서 제가 테크닉적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이렇게 써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